당신이 웃고 있는 그 순간이 난 지옥이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누군가는 차가운 분노를 삼키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보람아, 조심해 뛰지 마. 김도윤의 목소리가 로비에 맑게 울려 퍼졌다. 작은 손으로 그의 품에 안기는 아이. 그리고 그 옆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강재인. 세 사람은 누가 봐도 다정한 한 가족처럼 보였다. 도윤은 보람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제인은 아이에게 작게 키스를 건넸다. 아줌마, 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보람은 해맑게 종이를 꺼내 보였다. 정말? 이건 도윤 삼촌이고 이건 나야? 응. 그리고 여긴 우리 가족 집이야. 제인의 눈이 잠시 젖어들었지만 그녀는 최대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보람을 꼭 안았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남자가 있었다. 양복깃을 세운 채 멀리 서 있는 황기찬. 입가엔 웃음기조차 없고 눈동자는 어두운 혼란에 잠겨 있었다. 저 웃음, 저 표정. 기찬의 눈은 보람을 아는 제인의 팔에 그리고 도윤의 환한 미소에 닿았다. 나한테 저렇게 웃은 적 있었나? 질투, 배신감, 상실감.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이 휘몰아쳤다. 도윤, 김도윤, 네가 내 걸 가져갔어. 그는 낮게 중얼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기차는 곧장 차 안으로 들어갔다. 조수석에는 그의 전속 기사이자 부하가 기다리고 있었다. 감시 자료 다 모아왔나? 네, 회장님. 김도윤 씨가 최근 병원 외에도 제인 씨와의 동선이 자주 겹쳤습니다. 아이와도 자주 함께 있고 거의 실질적인 가족처럼 보입니다. 그 말에 기찬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재인, 네가 감히 그렇게 쉽게 웃어?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망쳐놓은 인생이지만 너 혼자 행복해지도록 놔두진 않을 거야. 그날 밤 기찬은 강세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화제를 슬쩍 꺼냈다. 요즘 제인, 김도윤하고 자주 만난다더군. 세리는 잔을 내려놓고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그걸 왜 당신이 신경 써? 기찬은 태연하게 웃었다. 한때 내 아내였던 여자니까. 그리고 너가 신경 쓸 일은 아니잖아. 세리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지금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신경 쓰면 안 되지. 제인한텐 더 이상 감정 없다고 했잖아. 기찬은 술잔을 들어 입을 축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묘하게 굳어 있었다. 다음 날 기찬은 비밀리에 연락한 사람과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 그는 YL그룹 내부 고위 인사의 뒷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인물이었다. 김도윤에 대해 털어봐. 병원, 가족, 그 녀석의 약점이 뭔지. 무슨 목적으로? 그냥 사랑 싸움이지. 오래된 미련 하나를 떨쳐내는 작업. 그의 눈빛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다. 며칠 뒤 강재인은 병원에 보람을 데려다주고 도윤과 차 안에 함께 앉았다. 요즘 황 회장이 이상하지 않아요? 제인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느껴. 자꾸 우리 주변을 맴도는 느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가 뭘 하든 이제 우리가 무너질 일은 없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에 의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와 강재인 깔끔하게 정리해. 기회를 줄 때 하는 게 좋을 거야. 도윤은 메시지를 보며 굳어졌다. 기차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하나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인, 도윤, 보람. 세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그는 그 사진을 천천히 구기며 읊조렸다. 이제 무너뜨릴 차례야.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던 정윤희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최자영을 보고 잠시 굳어졌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발걸음.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 집을 찾았던 날은 김도희의 장례식이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멍한 눈빛으로 앉아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윤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자영은 달랐다.
허리를 깊이 숙이며 조심스레 말을 꺼내는 그녀의 눈엔 명확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윤희 씨 아니, 정윤희 씨.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아요. 짧은 한숨이 흐르고 윤희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자영은 무릎을 꿇으며 말을 이었다. 도희 일로 당신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나 자신을 얼마나 속여왔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너무 늦은 건 알지만 용서해 주세요. 정윤희의 입술이 떨렸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순간에도 그녀는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자영의 눈빛은 분명했다. 거짓 없이 자신을 돌아본 사람의 눈.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자영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동안 무너지지 않으려 애써 세워온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재인은 더는 참지 못하고 다가가 어머니의 등을 감쌌다. 엄마,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금부터라도. 자영은 딸의 품에 안겨 조용히 흐느꼈다. 모녀 사이에 흐르던 긴 침묵과 오해, 회한이 그 눈물 속에서 씻겨 내려갔다.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애써 외면하려 했던 감정을 삼켰다. 그녀도 모르게 눈가가 붉어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도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집안의 굴곡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도희의 오빠로서도 자영을 원망했지만 동시에 그 원망이 언제까지나 상처로 남아선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제 도희도 하늘에서 안심하겠죠. 그의 말에 자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죠.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얼굴엔 지친 자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동시에 첫 용기의 빛도 스며들고 있었다. 그렇게 도희의 죽음이 남긴 커다란 균열 사이 용서와 이해가 천천히 자리 잡아갔다. 정윤희는 부엌으로 가 물을 따라오더니 자영 앞에 놓으며 말했다. 당신 말대로 지금이라도 진심이면 나도 조금은 마음을 열게 될지 몰라요. 그녀의 말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다. 자영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반복했다. 강재인은 엄마와 윤희, 두 여자의 눈물 속에서 비로소 실마리를 찾는 듯했다. 이제 도희 사건은 감정의 얽힘이 풀려가는 동시에 법적 재조사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영의 진심은 언론에도 조용히 흘러갔다. 정윤희가 운영하던 치킨집 앞에 기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도윤은 과거 증거자료 정리에 집중했다. 자영은 경찰 조사를 다시 받기 위해 준비했고 이번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 선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담당 수사관 역시 예전 진술과는 다르게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다며 놀라워했다. 자영이 스스로 다시 사건을 정리해 나가는 모습에 강재인도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다. 윤희는 그런 자영의 변화에 다시 한번 놀랐고 강재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야 우리 모두가 도희 앞에 조금은 떳떳해지는 걸까요? 정윤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자영을 바라봤다. 자영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고백했고 사과했고 용기를 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한 사람의 반성이 아니라 얽히고 설킨 진실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려는 모두의 결단이기도 했다. 이제 김도희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감정과 진실이 교차하는 중심점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이 용서가, 이 화해가 과연 모든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 끝은 아직 알 수 없었다. 물끄러미 강미란의 집 앞을 서성이던 강승우는 결국 결심한 듯 두 주먹을 꼭 쥐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친어머니라 믿고 자라온 최자영, 하지만 진짜 어머니는 따로 있었고 그 인물은 자신이 늘 고모라 불러온 강미란이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힌 기분이었다. 피는 섞였지만 정은 없었던 존재에게서 엄마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단어는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말. 하지만 정작 자신은 단 한 번도 마음 깊이 불러본 적이 없는 이름. 그는 문 앞에 다다라 심호흡을 깊이 내쉰 뒤 노크를 했다. 문을 연 강미라는 승우의 얼굴을 보자 눈이 커졌다. 승우야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승우는 그날 이후 그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사실을 안 후 며칠간 완전히 사라졌던 아들이 이렇게 나타날 줄 몰랐기 때문이다. 승우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미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며 집안을 둘러보던 승우는 자신이 어릴 적 자주 오가던 공간임에도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낯선 감정은 그가 마주한 진실 때문이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승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엔 믿기 싫었어요. 내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이 엄마가 아니었다는 것도, 내 진짜 엄마가 고모였다는 것도.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다. 승우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생각해봤어요. 누가 나를 더 많이 안아줬는지, 누가 나를 위해 더 많이 울었는지. 어린 날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고 그 끝엔 늘 고모가 있었어요. 그 말에 미란의 어깨가 떨렸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승우야. 승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무겁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엄마.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그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미라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대로 승우를 끌어안았고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된 상처를 안은 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울었다. 이 순간 오랜 오해와 침묵, 죄책감과 원망이 한꺼풀 벗겨졌다. 말보다 뜨거운 포옹이었다. 미라는 내 아들이구나라고 속삭이며 승우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후 미란과 승우는 함께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나눴다. 미라는 그에게 왜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영에게 맡긴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를 고백했다. 승우는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고 더는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족처럼 지내봐요 라고 말했다. 강미란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평생을 버텨온 이유 같았다. 비록 아들에게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린 시간은 짧겠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진심을 나눈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가족의 시작이라 생각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따뜻해졌다. 싸늘했던 진실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지고 희미하지만 명확한 빗줄기가 그들을 감쌌다. 오랜 기다림과 후회, 그리고 용서가 만들어낸 소중한 화해였다. 태오리는 책상 위에 올려진 두 장의 서류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하나는 지호의 유전자 정보, 다른 하나는 자신의 DNA였다. 두 문서 사이를 연결하는 붉은 형광 표시. 그가 예상한 대로 일치율은 거의 100%에 가까웠다. 지호 너였구나. 태호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어렸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뼛속 깊은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수년 전 사랑했던 여인이 사라졌고 이제는 그 여인이 자신의 아이까지 숨겨왔다는 사실이 태호를 흔들었다. 그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확실해졌군. 이젠 직접 물을 차례야. 강세리의 아파트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얼굴. 당황한 세리는 문을 열기 전 거울을 확인하며 급히 화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를 덮친 건 따뜻한 인사가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었다. 태호. 세리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이미 모든 걸 들킨 듯한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태호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며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안에 지호의 DNA 결과가 있어. 내 아들이라는 증거지. 순간 세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뭐라는 거야? 당신 미쳤어? 하지만 태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서히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세리, 대체 언제까지 나한테서 숨기려고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움이 아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아이는 내가 알지 못한 채 자라왔고 넌 이 모든 걸 혼자 감추며 살았어. 세리는 더는 말문이 트이지 않았다. 평소처럼 능청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태호가 들고 온 서류는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을 의미했다. 지호는 지금 내 삶이야.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망치지 마. 세리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지만 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를 망친 건 내가 아니야. 넌 지호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은 거야. 다음 날 태호는 조용히 카페에 앉아 지호가 등장하길 기다렸다. 지호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혼자 들러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었다. 태호는 조심스레 다가가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지호야, 이거 받아줄래? 낯선 남자의 등장이 의아했지만 태호의 눈빛에서 어딘가 익숙함을 느낀 지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누구세요? 태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잔잔하지만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야. 내 진짜 아빠가 왔어. 그 순간 지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 말은 그 아이에게 세상의 균열을 가져오는 것과 같았다. 아직 어린 지호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태호의 진심은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세리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태호가 지호에게 다가가는 순간부터 눈을 떼지 못했다. 숨기고 싶었다. 이 진실이 들통나지 않길 바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지호 앞에 당당히 선 태호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무너졌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거짓말 위에 세상은 너무나도 위태로웠고 아이에게마저 진실을 숨긴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돌려 아파트로 돌아가며 홀로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세리에게도 이 상황은 벼랑 끝이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오래가지 않아 황기찬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회장실로 들어서며 휴대폰을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고 씩씩거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지호가 태오리의 자식이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분노에 휩싸인 그는 강세리를 호출했다. 곧이어 도착한 세리 앞에서 황기찬은 냉소적인 웃음을 띠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 넌 내 곁에 있었던 그 모든 순간조차도 거짓이었단걸. 세리는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황기찬은 다시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끝이야, 강세리. 넌 이 집안에 더 이상 발 붙일 자격도 없어. 세리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태호에게도 지호에게도 황기찬에게도 더는 숨을 곳이 없었다. 진실은 그녀를 몰아세우고 있었다. 고개를 떨군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릴 때 마치 죗값을 받는 이의 모습처럼 처절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불씨가 다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황기찬은 이사회 회의실을 거닐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아들로 믿었던 황지호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 그것도 세리와 태오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잔혹한 진실은 그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하지만 기찬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분노는 방향을 바꿔 세리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들린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이사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전 YL그룹 이사회. 강세리 관련 안건 우선 처리 바람. 그는 이 싸움을 단숨에 끝낼 작정이었다. 한편 김도윤은 강재인과 함께 도희의 억울한 죽음을 증명할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는 패트릭정 오성과 함께 CCTV 원본 자료를 복구하고 최자영의 차량과 사고 장면의 조작 여부에 대해 과학적 감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다. 녹음 파일만으론 부족해요. 시각적 증거가 필요해요. 도윤의 말에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수했다. 우리 도희의 죽음도 엄마의 누명도 이제는 끝을 봐야 해요. 그러던 중 최자영이 도희의 죽음 직전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그녀는 흐릿한 기억 속에서 문득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며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앨범 사이에 숨겨져 있던 작은 USB 메모리. 자영은 자신도 몰랐던 기억 속 무언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곧장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안에 도희가 말했던 그날의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꼭 확인해줘요. USB 안에는 도희가 죽기 며칠 전 황기찬과 강세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이 들어있었다. 음질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YL을 위해서라면 누가 좀 사라져도 상관없잖아라는 세리의 음성과 말 조심해. 그 아이가 뭘 알고 있는 줄 알아? 라는 황기찬의 답변이 담겨 있었다. 제인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이것은 명백한 예비 범행의 정황이자 도희가 죽음을 직감하며 남긴 유산이었다. 그 시각 황기찬은 세리를 회장실로 불렀다. 내가 오늘 이사회에서 어떤 보고를 할지 궁금하지 않나?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다. 세리는 애써 당당한 척하며 맞섰지만 기찬이 내민 문서에는 지호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세리가 이를 은폐했다는 증거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이젠 끝이야, 세리. 넌 회사를 기만했고 나까지 속였어. 세리는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제 그를 설득할 방법은 없었다. YL그룹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사안. 기찬은 이미 이사회를 장악할 계획을 마쳤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알지 못한 존재가 있었다. 바로 태올이었다. 그는 세리와 황기찬이 회사 내부에서 나오는 순간까지 조용히 그들의 뒤를 밟았다. 주차장 뒤편 검은 SUV 안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태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지호는 내 아들이자 너희가 감췄던 진실의 증거지. 이 아이는 너희의 파멸이야. 태호는 이미 지호와의 교감을 만들 준비를 끝냈고 언론사에도 친자 확인 관련 자료 일부를 익명으로 전달해 놓은 상태였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한 이상 황기찬과 세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도윤과 제인, 그리고 정호성과 자영, 미란, 승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다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거대한 반격의 퍼즐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YL그룹은 더 이상 예전의 권력 구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각자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시작은 한 아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지호 사랑의 결과물이자 거짓의 증표, 동시에 심판의 열쇠가 되어 마침내 진실들이 머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